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었는데요. 광주지법도 불수리 결정이 맞다며 공탁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특히 가해 기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게 될 거라며 우리 정부의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논란에서 광주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됐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우리 정부 돈을 안 받겠다고 했고 정부가 그럼 돈을 법원에 공탁할 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자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칼을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강압적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네. 칼을 휘둘렀다가 꺼낸 칼에 지금 자기 살을 베우고 베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광주지법 민사 44단독 강일환 판사는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정부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했고 이는 공탁관의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제3자 변제 추진이 오히려 손해배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일환 판사는 가해 기업이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해 기업을 대신해 돈을 지급한 이후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인 원고와 대한민국 정부 누구에게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혜옥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공탁 시도는 번번이 막히고 있지만 정부는 항고를 통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공탁금 관련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의 언론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이 후보가 과연 지역방송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언론 관계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동관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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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방송 장악 의혹을 받았던 이 후보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지역 언론 노조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미디어와 민주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에 이동관 같은 인물이 방통위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는 꼴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유례 없는 동시 해임도 이루어지면서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졌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4년 동안 어땠습니까?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도입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전파료 수익과 광고 판매 수익 등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영화를 통한 방송 장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방송사들도 당장의 수익 창출 경쟁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공적 감시 활동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지역 민방 소유 겸용 규제 완화 등 산적한 과제의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이 과연 지역 방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 언론 장악에 이어 자녀의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진희입니다. 봄철에는 냉해, 여름철엔 호우에 태풍까지 올해 농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목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가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금천면에서 30년 넘게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이광희 씨. 추석 대목이 한 달여 남았는데 배밭을 보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8,200제곱미터 농지에서 매년 배 6만여 개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절반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가 달렸다면 50% 가지고서 거기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거기서 반 정도. 봄철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나뭇가지에 배가 촘촘하게 맺혀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많은 곳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주 봉황면에서 40여 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김용한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수확량이 3분의 1로 예상되는 겁니다. 농민으로서는 1년에 자식 같은 농사지요. 애지중지했지만은 또 가을에 와서는 또 보면은 그만한 소득이 안 되고. 정부는 지난 태풍뿐 아니라 봄철 냉해와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냉해 피해지로 나주시 금천면과 봉황면이 지정됐는데 배와 감, 복숭아 등 농작물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주시의 피해 복구비 80%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농업시설과 피해 대비, 농산물 수급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의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공유 수면에 조성된 물량장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마을 주민들이 물량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 상황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4,5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물량장. 이 물량장은 화양적금간 연륙연도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보조시설입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연륙연도교 공사가 마무리된 뒤 물량장을 마을 재산으로 귀속해 선박 저반 등 마을의 공동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바다를 선뜻 내어주면서까지 연륙연도교 조성 사업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2년여나 지나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은 물량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물량장은 기재부 재산으로 등록돼 주민들이 임의로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들은 여수시는 물론 공사업체가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많던 바지락도 잊어버렸지, 요것도 기획적으로 넘어가 버렸지. 그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특히 일련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 등 의혹과 함께 주민총회 개최 시점에 대한 절차상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또 이와 관련해 전 마을 어촌계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국토청에 제출한 겁니다. 국토청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여수시로 내려버렸대요. 여수시에서 하루 만에 처리해본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현행법 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대한다면 캠프의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이제 원하고 그러면 그 시에 이제 일단 그 어떻게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수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주민들의 물량장 점 사용권을 두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 여수시가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사이 주민 간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당분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콘텐츠이기도 한 맨발 걷기 문화가 순천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각계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쌈지숲 산책로. 시민들이 한데 모여 맨발로 산책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순천 지역에서 맨발 걷기 문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쯤. 어느덧 동호회 회원만 73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쌈지숲은 언제나 숲길을 걷는 맨발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묘하게 매일매일 아침만 되면 맨발을 딱 벗고 내딛는 그 촉감, 그 느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맨발 걷기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도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장 안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 데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맨발로 걷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에 동참하는 일반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로 인해서 많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여유롭고 맑아지는 마음으로 변해갔었어요. 하지만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되는 데 반해 발을 씻는 시설이나 산책로 등 제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민들이 맨발로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 길을 좀 조성을 해서 집 가까운 데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맨발을 땅과 직접 맞닿으며 싱싱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맨발 걷기. 지역 각계의 동참 속에 순천 지역 시민들의 건강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임단협 승계를 촉구하는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 파업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와 광주시 3자 모두 교섭 재개를 위한 중재안을 내놔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중증, 의료급여 환자 진료 차익 등 공공병원의 공익적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다음 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